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을 준비하고 있는 굿드 프레젠트 실버계의 블랙핑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25년 2회차 직업 상담사 우리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7월 19일, 아우, 날씨도 무더운데 진짜 시험 보러 그때 이제 비가 왔나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우 더워서 두 번 다시는 못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진짜 공부하는데 저도 막 더위에 싸우면서 이게 진짜 얘가 더위를 먹는 건지 더위가 나를 먹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지겨운 그런 회차가 끝나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25년 1 회차 때는 너무 난이도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지만 저는 약간 측정 오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5년 1 회차는 '아주 굉장히 유별난 문제를 많이 냈네. 얘 이거 출제위원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5년 2 회차에는 다행히도 저희가 알고 있던 직업 상담사의 그런 문제 툴에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집 나간 남편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구나.'라는 생각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너무나도 난이도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쭉 보는데 그 시험지를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저희가 굿드 프레젠트 모의고사에서 1, 2, 3 탄을 공부하셨더라면 최소 여러분들께서는 60 점이 뭐예요? 고득점도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25년 1 회차 때 상심을 하고 거의 머리에 뇌진탕 온 것처럼 쇼크를 진짜 심하게 받았던 정말 여러분들 1번 문제처럼 부정적인 뭐 상담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한다는 둥 그 설명이 1 회차 때는 나에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2 회차 때 보란 듯이 승리해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킨 방송도 아니고 하지만 굿드 프레젠트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발간을 하고 키워드로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 키워드고 나발행이 쓰고 다 모르겠다 하면 시간 없으면 모의고사라도 봐라. 지금 이론서를 그 학자에 대해서 업적을 우리가 무슨 나무 위키도 아니고 분석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려면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시고 취미로 하셔라. 아니면 이 김에 박사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생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만 보고 가세요. 모의고사만 보고 가세요.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냥 어머니들을 내가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가신 어머님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뭐 어머님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또 약간 또 준비하는 그 연령층도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너무 놀랐던 건 저희 고사장에 한 22명인가 이렇게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고 또 옆반도 직업 상담사반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금속 재료 머시기 산업기사인지 뭔지 하여튼 그분들이랑 이제 하는데 금속 재료를 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가 다 직업 상담사였어요. 그리고 옆반에도 19분인가 직업 상담사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직업 상담사를 준비를 많이 하는 종목이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는구나. 조금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저희가 합격을 했을 때 이해를 하는 거고 만약에 또 25년 1 회차처럼 거의 뭐 수렁에 빠뜨린다. 거의 무슨 그 여러분들 그 구석기 시대 고인돌 막 약간 나오고 약간 막 그런 시대 있잖아요. 거의 선사 시대 막 이런 급의 문제를 내면 이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25년의 동향은 이런 쪽으로 그냥 정말 예전 문제부터 파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찰나에 제가 항상 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6개년, 최소 6개년은 보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 회차 때 아무래도 19년의 문제가 5 문제 이상이 나와서 19년 문제를 좀 보고 가시고 그리고 쪼끔 이제 굵직굵직한 애들 알고 가셨으면 사실 1 회차 때도 합격하실 분은 합격을 해요. 뭐 19.4% 든 뭐 프로든 다
그래서 저는 합격률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영상을 제가 켰습니다. 그래서 좀 생생하게 정말 더 라이브식 같죠? 자, 그래서 굿드 프레젠트식 공부 방법과 이제 시험 당일에 어떤 분위기고 어떤 팁을 드려야 될지 제가 가져왔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실기 후기를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굿드 프레젠트식 그 공부법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실기를 공부하실 때는 그 준비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제가 뭐 굿드 프레젠트의 교재를 여러분들 사실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고, 그리고 이 교재를 제가 팔 마음도 없는 게, 저는 이제 상품성으로 시작한 부분도 아니고, 저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저는 제가 판매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죄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말 더 전문적인 교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이제 노트를 이제 쓰실 테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영상에서 드리기를 이런 수학 노트 있죠. 이런 수학 노트를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6분할짜리도 있고 2분할짜리도 있고 몇 분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답안을 쓰고 내가 그냥 읽기 쉬우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노트로 이렇게 막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끄적여 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검은 펜이나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샤프로 쓰고 이제 나중에 답을 지우고 검은 펜으로 써도 되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은 그냥 자유다. 대신에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기도 한번 두드려 보는 게, 근데 계산기는 뭐 딱히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수험표를 이렇게 뽑으시면은 뭐 계산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캐논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렇게 제약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기도 여러분들이 두드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굉장히 대단한 걸 계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보면은 대단한 걸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 문제도 계속 풀이 돌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장신구다. 근데 이번에 2회차 때는 정말 저는 그냥 가점수 몇 점 맞을지나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몇 점 맞을지 그 점수 계산용으로만 썼지, 2회차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회차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회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나와도 뭐 누구나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주셨고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회차는 아니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쓰고, 좀 어려운 부분 있죠. 제가 이렇게 이런 탄력성 결정 요인, 요런 거.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쓰시면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이렇게 그냥 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메모지로 이렇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19년 2에서 3회차 이런 부분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보이는 눈이 생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써봤어요. 이걸 토대로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쭉 풀다 보시면은, 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것에 이제 도가 트이실 거고, 저보다 더 무당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노트를 꼭 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상품성에 뭐 이렇게 쇼호스트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강매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서, 저는 그냥 이면지라도, 그러니까 본론은 여러분들이 꼭 써보셔라 이런 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자, 일단 뭐 검정펜 여러분 뭐 추천해주세요 하시는데, 검정펜은 저는 그냥 이거 동화에서 쿠팡에서 무더기로 샀어요. 근데 이 펜이 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트스트림도 괜찮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국산이 더 좋으시다 하면은 동화를 선택하시고, 이제 뭐 모나미 쓰시고 뭐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냥 검은색이면 다 된다. 지워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샤프로 쓰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나서 검은색으로 다시 덧입혔거든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너무 찍찍 그으면은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깔끔하게 정말 정자체로 이렇게 검은색을 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화이트로 찍찍 그어가지고
좀 사람 심리도 이상한 게 그 화이트 뒤에 답안이 뭔지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편지 같은 거 받으면 화이트 긁어보고 뭐라고 썼는지 약간 그런 좀 이상한 성향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이트를 막 찍찍 그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샤프로 쓰고 좀 팔 운동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참에 내 근육을 좀 다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우개로 열심히 지우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굿드 프레젠트 이거 책 소개를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제 기준 제가 영상에 실어두었죠. 큐넷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제가 봤고, 제가 이 큐넷에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직업 상담에 관련돼서 굉장히 아주 장황해요. 장황한 폭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집단의 역동을 촉진하며 이거, 그래서 진행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역동을 촉진한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집단 상담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출제가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분석을 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가 이 출제 기준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것도 파지 마시고 탐구형처럼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낼 거구나. 그래서 뭐 실제 출제위원도 이걸 보고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5년에 이거 책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이 키워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정리를 했던 그 키워드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굿드 프레젠트의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안개틱 같은 부분이랑 규준, 그리고 저는 일단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검사, 성능검사,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쭉 나올 거고, 빅5, 여러분들 빅5라는 단어를 몰라서 못 쓰셨다는 분들도 되게 많았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5요인, 뭐 5모델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외호성 정경이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장 이론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필기 출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이게 어떤 이론이고 뭐가 나왔다. 필기에서도 특성 요인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얻어 걸리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의 굿드 프레젠트가 이렇게 키워드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그냥 굿드 프레젠트에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6개년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그런 PDF 파일도 있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자료가 더 방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자료가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결국은 산으로 갑니다. 정말 볼 걸 못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희가 굿드 프레젠트식 공부 방법은, 일단 저는 이 실기 출제 문제를 동향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론책이 없잖아요. 이론책이 없기 때문에 그 이론책에 대해서 이게 어떤 파트인지를 하고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올 것이다, 비중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출 회차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건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22년까지 정리를 했어요. 22년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심리가 몇 문제, 상담이 몇 문제, 그다음에 계산 정보, 이런 직무에 대해서는 꼭 나오는구나, 아니면은 뭐 집단 상담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대충 윤곽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를 할 때도 이 공식에 거의 맞춰서 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조금 적중률이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기출 동량,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러다 보면은 회차별로 저희가 그런,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계속 돌고 도는 문제니까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제 조금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게 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준비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분증 이런 거 챙겨가시는 건 알 거고,
그다음에 수험표를 뽑아가야 되냐요? 약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수험표는 굳이 안 뽑아가셔도 된다. 그 시험 그 출제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앞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감독관? 그분이 이제 쓰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사실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이제 1회차를 보고 나서 1회차 때는 그냥 경험 삼아 갔는데 당연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약간 시험지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좀 약간 제가 그려봤어요. 도식화를 해봤는데 자 아주 그냥 제노그램이에요. 제노그램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자 그래서 제노그램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그 직업 가게도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복원을 좀 해보면 일단 수험번호를 쓰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그 감독관한테 이제 모른다라고 하면은 손 들면은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험 유의사항 1시부터 이제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나오면은 방송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요. 그 이제 방송 해주는 그 이제 그 녹음 파일에 그 여성분이 읽어줍니다. 그럼 이제 소지품을 치우고 이제 신분증 검사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 뭐 13시 반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14시 반부터 이제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발표일 이제 9월 12일이다. 그래서 9시에 발표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칠판에 서 있는 거 그대로 읽읍디다. 자,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배분을 해줘요. 시험지가 약간 이거는 좀 큰 사이즈고 이거보다 좀 작아요. 이거보다 좀 작은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첨공을 했어요. 첨공을 해서 여기를 오리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첨공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해서 찝어 있다. 그래서 쭉 돼 있고 이제 인쇄 상태를 한 15분 정도에 확인을 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데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1번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도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13시 반, 1시 반에는 안내종이 울려서 시험을 시작하라고 해요. 근데 방송 멘트가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한 3분인가 먼저 끝나더라고요. 아다리가 안 맞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하시면 되고 시험은 2시간 반인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시간은 널널해요. 딱 4시, 14시 반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쓰고 나간 건지 어쩐 건지 관심 없고 이제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당일 팁이라면 수험표는 굳이 안 챙겨가도 되고 저는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보되 저는 이런 심리나 상담 부분보다는 그 산업이나 직업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말 길고 적용 원칙이라든지 통계 단위의 그런 원칙들이 있었죠.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부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굿드 프레젠트가 좀 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상업성을 띠지 않고 어쨌든 교재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제가 수원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기도인이에요. 경기도인인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담사나 이런 거를 미래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시고 거의 경력 단절이나 구직 단념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주부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공부 방법을 모른다기보다는 이런 책 같은 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세요. 특히나 이런 시험에 팁을 준다라고 했을 때 뭐 자료 같은 것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이제 막 3,000원, 5,000원 이렇게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제 책을 감히 저는 솔직히 무료로 배포하고 싶어요. 공공기관이에요, 저 진짜. 근데 제가 좀 그런 거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습자이면서 교수자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운이 좋아서 이번에 뭐 정말 찍기 운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적중이 되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노하우를 저는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제가 일단은 그 조회수나 이런 부분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조금 늘어야지 저도 정말 신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더 적중률을 높일 수 있게끔 연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상담사를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직업 상담사 전문가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제가 청년으로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암기 팁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론식 공부보다 제가 책을 다 팔아버리고 책을 만든 이유도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교수진한테 배우고 싶고 정말 대학원에 경력이 빵빵하고 그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좀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배울지 아니면 초짜 신빙한테 배울지 그건 저도 마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길을 닦아드리는 이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긴 하죠. 어쨌든 시의 도움이든 그런 예산의 도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책을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왜냐면 저도 지금 구직 단념이고 뭐 청년 실업이고 뭐 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제 진로를 개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실습 나갈 돈이 없어서 세상에 지금 적금을 헐게 생겼어요. 굉장히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갈 건데 하여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거죠. 이제 현장 강의하면 더 정신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끝을 맺도록 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